1위는 결국 성리다. 단순히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다. 무명전설에서 성리가 가장 강하게 남은 이유는 2012년 데뷔 이후 14년을 버틴 얼굴,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온 얼굴, 그리고 2026년 5월 13일 최종회에서 5,000점 만점에 4,784점을 받아 초대 전설이 된 그 순간의 얼굴이 모두 겹쳐졌기 때문이다. 미국 타임지 선정이라는 말까지 붙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무명전설 미남 순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가 가장 잘생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가장 오래 기억되는 얼굴이냐는 것이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미국 타임지가 무명전설 출연자만 따로 뽑아 공식 미남 순위를 발표했다는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는 아직 없다. 그래서 오늘 순위는 방송에서 확인된 성정 무대 장악력 카메라 앞에서의 존재감 팬들이 기억하는 이미지, 그리고 무명전설 탑10의 서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보면 1위가 왜 성리인지, 그리고 왜 장한별과 이룬의 황윤성 하루가 끝까지 강력한 후보였는지 한눈에 보인다. 무명전설은 처음부터 작은 판이 아니었다. MBN 트로트 오디션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전쟁은 99인의 도전자로 출발했다. 2026년 4월 29일 방송된 10회에서는 결승 탑10이 확정됐다. 닐슨 코리아 기준 유료 가구 최고 시청률은 8.674%, 평균 시청률은 7.985%까지 올랐다. 첫 방송 이후 10주 연속 수요일, 예능 1위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종합편성 채널 전체 1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대중의 눈이 집중된 전국 무대였다. 그 전국 무대에서 살아남은 10명은 이대환, 김태용, 박민수, 이창민, 정연호, 하루, 장한별, 황윤성, 이룬의 성리였다. 결승 1차전 이후 공개된 점수도 치열했다. 성리는 859점으로 1위였다. 이룬에는 800점, 황윤성은 799점, 장한별은 778점, 하루는 777점이었다. 정연호는 772점, 이창민은 767점, 박민수는 760점, 김태용은 753점, 이대환은 749점이었다. 1위와 10위의 차이는 불과 110점이었다. 이 말은 외모도 노래도 스타성도 단 한 번의 무대에서 뒤집힐 수 있었다는 뜻이다. 10위는 이대환이다. 이대환의 매력은 과장된 화려함보다 묵직한 안정감에 있다. 결승 1차전 이후 749점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점수만으로 그를 낮게 볼 수는 없다. 무명전설의 결승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99명 중 단 10명 안에 들었다는 의미다. 화면 속 이대환은 지나치게 튀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무대를 잡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는 방식으로 관객을 설득한다. 이런 얼굴은 첫눈에 강하게 치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노래가 끝난 뒤 이상하게 남는다. 그래서 10위는 약한 순위가 아니라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미남의 자리다. 9위는 김태용이다. 김태용은 준결승 전설의 선택에서 남진과 함께한 무대에서 이창민과 맞붙었다. 결과는 888대 610이었다. 김태용이 결승 직행 티켓을 따낸 순간 그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바뀌었다.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승부처에서 강한 남자가 된 것이다. 김태용의 미남 포인트는 눈빛이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을 때 감정을 숨기지 않는 타입이고 관객은 그 눈빛에서 긴장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읽는다. 무명전설에서 미남이라는 말은 얼굴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김태용은 9위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8위는 박민수다. 박민수는 무대 위에서 밝은 에너지가 강한 참가자다. 결승 1차전 이후 760점을 기록했고 전체 순위는 8위권이었다. 박민수의 장점은 친근함이다. 너무 멀리 있는 스타처럼 보이기보다 무대가 끝나면 바로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관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박수가 커지고 박수가 커져야의 다음 노래가 더 강해진다. 박민수는 잘생김을 차갑게 보여주는 쪽이 아니라 웃음과 리듬 속에 풀어내는 쪽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화면보다 현장에서 더 살아나는 얼굴에 가깝다. 7위는 정연호다. 정연호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탑10에 합류한 인물이다. 성리, 이창민과 함께
마지막 3장의 결승 티켓을 잡았다는 점만 봐도 극적인 서사가 있다. 결승 1차전 이후 772점을 기록하며 6위권에 올랐고 이는 중위권 이상의 경쟁력을 증명한 수치였다. 정연호의 미남 이미지는 담백함이다. 격하게 꾸민 얼굴보다 고개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얼굴이 강하다. 이런 타입은 무대 초반보다 후반에 빛난다. 한 소절 두 소절이 쌓일수록 표정에 깊이가 생기고 마지막 장면에서 시청자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정연호는 조용한 반전형 미남이다. 6위는 이창민이다. 이창민은 이름값과 실력을 동시에 가진 참가자였다. 준결승에서 김태웅에게 888대 612로 밀리며 결승 직행에 실패했지만 패자 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남았다. 이 과정 자체가 이창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한 번 밀렸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다시 마이크를 잡고 올라오는 사람, 바로 그런 인상이 그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이창민의 미남 포인트는 성숙함이다. 어린 아이돌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든 표정이 있다. 무명전설이 단순히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매력은 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이름처럼 무명과 전설 사이의 시간을 보여줬고 이창민은 그 시간의 무게를 얼굴로 증명했다. 5위는 하루다. 하루는 성리와의 맞대결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만들었다. 준결승에서 신유와 함께 님이시여 무대를 펼쳤고 결과는 941대 559였다. 하루가 결승에 직행했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성리는 패자 부활전으로 밀려났다. 이 장면 때문에 하루의 이미지는 단번에 상승했다. 잘생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루의 잘생김은 날카로운 승부감에 가깝다. 무대 위에서 표정이 살아있고 노래가 시작되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던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941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그날 하루가 얼마나 강하게 관객을 붙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4위는 황윤성이다. 황윤성은 결승 1차전 이후 799점으로 3위권에 올랐다. 2위 이룬혜의 800점과는 단 1점 차였다. 이 1점 차는 황윤성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황윤성의 매력은 균형감이다. 얼굴이 과하게 차갑지도 않고 무대가 과하게 뜨겁지도 않다. 부드러운 인상과 단단한 발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타입이다. 이런 참가자는 순위에서 늘 강하다. 팬층이 넓게 붙기 때문이다. 2026년 무명전설의 결승 구도에서 황윤성은 언제든 상위권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였다. 증일승 카드였다. 그래서 미남 순위에서도 4위는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사랑받을 얼굴에 가깝다. 3위는 장한별이다. 장한별은 무명전설 탑10 중 가장 독특한 지적 이미지를 가진 참가자다. 호주에서 치대 진학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음악의 길을 택했고 해외 활동 경험과 언어 능력으로도 주목받았다. 그의 매력은 세련됨이다. 무명전설의 많은 참가자들이 서민적이고 뜨거운 감정으로 승부했다면 장한별은 다른 결을 보여줬다. 말투, 표정, 시선 처리, 무대에서의 자세까지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강하다. 결승 1차전 이후 778점을 기록하며 4위권에 있었고 이 점수는 외모 화제성만이 아니라 무대 완성도까지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한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눈에 띄는 미남 후보였다. 2위는 이룬혜다. 이룬혜는 결승 1차전 이후 800점을 기록하며 성리의 859점 바로 아래에 섰다. 황윤성과 1점 차, 장한별과 22점 차였다. 이 숫자만 봐도 이룬혜가 얼마나 강한 우승 후보였는지 알 수 있다. 이룬혜의 미남 이미지는 화려함보다 품격에 가깝다.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크게 포장하지 않아도 시선이 간다. 특히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트로트 경연에서는 노래만큼 얼굴의 감정선이 중요하다. 이룬혜는 그 감정선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참가자였다. 그래서 2위는 단순한 외모 순위가 아니라 스타성 전체를 반영한 위치다. 그리고 1위는 성리다. 성리는 단지 최종 우승자라서 1위가 아니다. 성리가 1위인 이유는 모든 숫자와 모든 장면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는 2012년 K-팝 아이돌로 데뷔했고 이후 14년 동안 긴 무명 시간을 견뎠다. 준결승에서는 하루에게 941대 559로 패하며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났다. 그 순간만 보면 우승 서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났고 결승 무대에 섰고 결국 2026년 5월 13일 최종회에서 4,784점으로 우승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는 114만 명이 몰렸고 최종회는 유료 가구 기준 시청률 9.3%, 최고 시청률 10.1%를 기록했다. 이 모든 숫자가 성리라는 이름에 모였다. 성리의 얼굴이 특별하게 보인 이유는 완벽한 비율 때문만이 아니다. 무명전설의 카메라는 성리의 성공한 순간보다 흔들린 순간을 더 많이 보여줬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얼굴, 다시 올라가야 하는 얼굴,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얼굴, 그리고 우승자로 불린 뒤 무너지는 얼굴까지 시청자는 모두 봤다. 그래서 성리의 미남 이미지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서사가 붙은 얼굴이다. 14년의 시간이 붙은 얼굴이다. 시청률 10.1%의 순간을 만든 얼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명전설의 미남 순위가 일반적인 연예인 비주얼 순위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순위는 얼굴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중에 붙인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반대였다. 먼저 이야기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 얼굴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이대환의 안정감, 김태웅의 승부 눈빛, 박민수의 친근한 에너지, 정연호의 담백한 반전, 이창민의 성숙한 시간, 하루의 날카로운 몰입, 황윤성의 균형정감, 장한별의 세련미, 이룬혜의 품격, 그리고 성리의 서사까지 모든 얼굴이 서로 다른 이유로 빛났다. 특히 2026년 4월 29일 10회에서 탑10이 확정된 과정은 이 순위의 바탕이 된다. 이룬혜, 장한별, 황윤성 하루, 박민수, 이대환, 김태웅은 결승 직행을 확정했다. 나머지 도전자들은 단 3장의 티켓을 두고 패자부활전에 들어갔다. 그 최종 결과로 성리, 이창민, 정견호가 다시 올라왔다. 이 과정은 시청자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켰다. 무명전설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떨어질 뻔한 순간에도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리의 얼굴은 가장 드라마틱해졌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결승전의 배점 구조다. 최종 결승은 단순히 심사위원 몇 명이 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총점 5,000점 가운데 국민 참여 점수가 3,200점으로 반영됐다. 비율로 보면 64%였다. 이는 무대 위 가수의 얼굴과 목소리가 실제 대중의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묻는 방식이었다.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람들을 휴대전화 앞으로 움직이게 해야 했고 문자 투표 버튼을 누르게 해야 했다. 이 조건에서 성리가 마지막에 가장 큰 힘을 받은 것은 그의 외모와 실력과 사연이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였기 때문이다. 미남 순위에서 숫자를 들이대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 스타의 매력은 결국 반응으로 증명된다. 2026년 5월 13일 최종회에 114만 건이 넘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몰렸고 최고 시청률 10.1%가 나왔다는 것은 시청자가 그 얼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화면을 보던 사람들이 이름을 외우고 무대를 다시 찾아보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탑10은 무명에서 벗어났다. 이 순위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10명이 모두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대환과 박민수는 친근한 쪽에 가깝고 김태웅과 하루는 승부형에 가깝다. 정연호와 이창민은 시간이 쌓인 표정이 강하고 황윤성과 이룬혜는 안정적인 호감도가 높다. 장한별은 국제적인 세련미가 도드라지고 성리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서사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누가 1위냐는 논쟁은 단순히 얼굴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남성미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느냐는 문제로 바뀐다. 만약 기준이 첫인상이라면 장한별이 1위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준이 안정감이라면 이룬혜가 가장 강하다. 기준이 무대 위 집중력이라면 하루가 앞설 수 있다. 기준이 부드러운 대중성이라면 황윤성을 채울 수 없다. 하지만 기준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라면 답은 달라진다. 무명 제도전 패배 부활. 우승이라는 5단어가 한 사람에게 가장 선명하게 연결되는 이름은 성리다. 결국 이 순위의 결론은 명확하다. 첫눈에 가장 세련된 얼굴은 장한별일 수 있다. 가장 안정적으로 호감을 주는 얼굴은 이룬혜일 수 있다. 가장 부드럽고 균형 잡힌 얼굴은 황윤성일 수 있다.
가장 강렬한 승부의 얼굴은 하루일 수 있다. 하지만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 99명에서 시작해 탑10을 지나 5000점 만점에 4784점으로 끝난 얼굴 14년의 무명을 한 번의 우승으로 뒤집은 얼굴은 성리다. 그래서 오늘의 무명전설 최고 미남 탑10은 이렇게 정리된다. 10위 이대환, 9위 김태웅, 8위 박민수 7위 정견호 6위, 이창민 5위, 하루 4위, 황윤성 3위, 장한별 2위, 이룬의 1위 성리다. 이 순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장한별의 세련미를 1위로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이룬의 품격을 더 높게 볼 수 있으며 누군가는 하루의 강렬함을 최고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성리가 가진 숫자와 서사 그리고 최종호회가 남긴 충격까지 함께 놓고 보면 무명전설이 낳은 가장 상징적인 미남은 성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무명전설은 끝났지만 탑10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결승전 우승자가 받은 상금 1억 원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이름 없는 참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99명 중 10명으로 살아남았고 수요일 밤 전국 시청자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새겼다. 그리고 그중 성리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썼다. 그래서 1위가 누구냐는 질문의 답은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다. 무명전설이라는 무대가 누구의 얼굴을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이다. 그 답은 성리